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죠? 파트 두 번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강화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적용 시기는요. 일시적 2주택자의 적용 시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건에서 적용 시기는 913 대책 이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일시적 2주택자는요,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이전에 대책 이전에 913 대책 이전 9월 12일 날까지죠. 9월 12일 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전에 기존 법률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9월 13일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강화인데요. 적용 대상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적용 시기죠. 적용 시기를 살펴보면은 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강화의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 1주택자의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 기존 법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역시 이해하시면 개정된 법률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현재 그 기존 법률은요. 현행법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놓겠습니다. 현행법상 이 법률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법률이죠. 고가 1주택자. 고가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고가 1주택자는요. 시가 9억이죠. 시가 9억. 실거래가로 9억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고가 1주택자는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없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보유 기간이 나오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크게 여러분들 토지, 상가,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따로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필요가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데 과세를 해당하는 주택이 있죠. 그게 바로 고가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보유기간 동안 이제 따로따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기간은 똑같이 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3년 이상, 4년 미만. 그렇죠? 네, 그래서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이제 10년, 최대 10년, 이렇게 보고요. 토지, 상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에는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받으시죠? 양도세를 우리가 보실 때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참고로 이부터 알아볼까요? 양도세는요, 양도가액에서 여러분이 취득가액을 공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으시면 여기서 이제 양도차익이 나오죠.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납부할 이제 양도세.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양도세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기에서 출혈을 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상가, 다주택자는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 10% 공제를 받으시고 양도 차익의 10%. 만약에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4년에서 5년은 12%.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씩 공제를 받습니다. 5년, 6년, 15%. 그래서 이제 3%씩 추가로 받고요. 최대 10년일 때에는 30%겠죠. 30%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양도 차익이 1억인데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모텔을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1억에 30%, 3천만 원을 공제받고 7천만 원이 이제 계산이 되는 구조로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가주택 1주택자는요, 여러분들 3년에서 4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요, 24%를 공제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24%, 그 다음에 4년에서 5년은 32%. 그렇죠? 그리고 5년에서 6년은 40%.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계속 8%씩 추가로 공제를 받으시죠. 그래서 역시 최대 10년일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거죠. 최대 80% 나와 있죠. 그래서 고가주택 1주택자의 경우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은 80%, 8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인데 2019년도부터 토지, 상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택보다는 낮게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죠. 근데 더 낮아집니다. 2019년도부터 예정된 사항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3년에서 4년을요 6%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6%. 2019년부터 예정인데요. 그리고 4년에서 5년은 8%.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공제를 많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2%씩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경우에 구간이 10년까지 구간이 아니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이때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30% 이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봤을 때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이거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더 강화해서 이런 내용을. 그렇죠? 네. 그 주택을 안 보고 이제 통합해서 같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30%를 공제를 해준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가 1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10년, 15년으로 했을 때야만이 엄청난 차이가 현저하게 공제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은 여러분들 토지 상가 다주택자는 이렇게 공제를 받고 30%, 네, 그리고 주택은 80%까지 이렇게 받는데요. 네, 개정된 법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개정된 법률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0년 최대 80%, 예, 그리고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5년 최대 30%까지 적용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상은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냥 보유 기간만 따졌었는데요. 개정된 법률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가 아닙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2년 이상 거주된 한하여, 예, 기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요. 그렇죠? 거주한 경우 장특공, 예, 10년 최대 몇 프로죠? 네, 80%죠? 그렇죠? 네.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기존처럼 이렇게 장특공을 적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2년 미만을 거주하는 경우, 2년 미만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예. 장특공이 15년까지 구간으로 나눠지고요. 네, 최대 몇 프로죠? 네, 20%. 네. 이 예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받으시려면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18년 9월 13일이죠? 네, 9월 13일입니다.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기 전에 거주를 안 했습니다. 계속 보유만 하고 있고, 고가 주택을 이제 거주를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거주를 해요. 2018년 8월 14일부터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러면 2020년 9월 13일이 돼야 2년 이상 거주하는 거죠, 만으로. 그렇죠? 네, 그래 80%까지 받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9월 13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만이 80%를 여러분들이 장특공으로 공제를 받는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가 1주택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를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든지 2년 미만 거주했다면 그거를 계산해서 2년 이상을 채워주시고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채워주시고 10년 최대 80%이 공제율이죠. 이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거주 기간을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세, 절세 효과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처럼 공제 대상이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뭐 필요경비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공제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공제받을 항목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특별히 공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0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맞게끔 충족을 하시고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에 현저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등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요건이 강화가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